10년 젊어지는 이야기 28 청춘. 오늘의 주제는 퀴즈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중년 건강, 내모 걱정된다면 다음 운동을 주의하라. 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네모 안에 들어갈 정답은 과연 무엇일까요? 골절 아닌가요? 골절. 아, 있을 수 있죠. 공 가지고 하는 운동이 뼈가 부러지는 일이 많더라고요. 아, 맞아요. 정답은 손목 터널 증후군 같아요. 나도 그런 것 같다. 주부들 이게 다 많죠. 라켓, 네, 라켓 맞아요. 사용하는 거. 아, 세 운동 다 손목을 많이 쓰는 운동 같아서요. 네. 또 다른 분들. 관절인 것 같거든요. 관절. 테니스, 탁구 다 이렇게 관절을 움직이는 것 그렇지. 같은데. 관절을 네, 움직이는. 관절. 네. 자, 이 중에 정답이 있을지 국희균 선생님 정답을 말씀해 주시죠. 네, 정답은 골절 아닌가요? 손목 터널 증후군 같아요. 관절인 것 같거든요. 네, 정답은 관절염입니다. 네. 많이 맞추셨네요. 체 운동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운동을 할 때 모두 한 발을 축으로 회전하는 우리가 피벗 운동이라고 하는데 정형외과 의사 입장에서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은 운동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무릎이 건강한 사람이라면 괜찮겠지만 근육이 줄어든 중년이라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방향을 전환하거나 또 이게 멈추는 동작이 부상의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인데 뿐만 아니라 무릎 관절염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운동이라고 이게- 다 좋은 게 아니구나. 집 앞에만 가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배드민턴 치에서 엄청 많지 않습니까? 엄청 많아요. 아, 그게 이제 무릎 관절염에 안 좋다고 하니까 뭐 주의들은 하셔야겠네요. 그렇죠. 뭐 걸레질도 하고 빨래도 해야 무릎을 되고. 꿇고 해야 되는 그 일들. 설거지 해야 되고 집안일 하다 보면 아이고 힘들어. 퇴행성 관절염 환자 약 430만 명 중에서 여성이 전체 비율의 약 66%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이 연골이 닳아서 사라진다고 가정해 보면 뼈하고 뼈가 서로 맞닿으면서 이렇게 보시면 내 연골을 아껴서 또 내 연골을 보호해서 오래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네, 국내 퇴행성 관절염 환자는 꾸준히 증가해서 2023년 기준으로 430만 명을 넘었다고 하는데요. 이는 놀랍게도 서울시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노년의 불청객으로만 여겨지던 관절염이 최근에는 40대 중년층에도 증가하고 있다는 건데요. 관절화는 사실 20대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실제로 40대 이상의 약 90%가 연골 손상을 겪는다고 합니다. 네, 지금 만나볼 분은 관절염으로 인해 일상의 평범함을 잃어버렸다 하는데요. 만나보시겠습니다. 제 주변에도 관절염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그쵸. 예. 아내분은 아직 꿈나라에 계신데 남편분은 아침부터 좀 바빠 보이시네요. 네. 이 집안일 하시는 모습이 네. 엄청 능숙해 보이십니다. 어울려요. 네, 어울리시고. 네. 네, 이른 시간에 시장까지. 집사람도 이게 좋아할 것이고. 부지런하시다. 저는 아침잠이 많아서 저런 분들 보면 존경스러워요. 청소도 하시고 시장 가시고. 바로 내려놓지 않으시고. 장 보신 걸 들고 아니 부엌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유. 아유. 아내분 잘 자고 있나 확인을 한 거구나. 아이고. 야, 완전 사랑꾼이십니다. 아이고. 야. 아이고. 야. 아이고. 야. 딱 저를 보는 것 같군요. 아니 아침부터 청소에 빨래 식사 준비까지. 집안 살림을 한 지는 한 10여 년 됐습니다. 조금씩 늘다 보니까 조금 뭐 웬만한 주부 못지않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사랑받는 남편이시다. 원래 주부들이 제일 바쁩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야 밥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이런 거에 조금 시간이 늦어지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늦춰지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아유 여보 일어나 밥 먹어야지. 아유. 잘 쉬었어? 언제 일어나도 바빴어? 아우 무릎이 아파 무릎. 아유, 무릎이 많이 안 좋으신가 봐요. 일어나는 것도 좀 괴로워 보이시네. 네. 도움이 필요하시네. 아이고 다른 사람 도움 없이는 지금 걷는 게 좀 쉽지 않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저 다리를 좀 쩔뚝거리시네요. 아이고. 그러니까 남편분이 다 하시는구나. 식탁 의자에 한 번 앉기도 쉽질 않네요. 안녕하세요. 올해 68세 조춘자입니다. 생생 관절염 때문에 걷는 것도 힘들고 또 살림하는 것도 잘 못해서 남편이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어머나, 너무 잘하신다, 살림을. 해줘서 고마워요. 맛있게 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맛있게 먹어줘서 고맙고 내가 더 감사하지 이건. 너무 잘하시네 근데 요리가. 맛있네. 이제 수고 다 됐네. 내가 한 10일은 했는데 그럼 많지 못하고 늦더거나 이거. 어쨌든 맛있게 먹어줘서 고맙네. 아우 사랑꾼. 네, 세심하게 챙겨주는 남편이 있어서 그래 든든하실 것 같아요. (50대) 초반에 무릎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더라고요. 애들 키우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병이 들었네요. 아유, 가족들을 위해서 그저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아유 저렇게 무릎이 불편하니까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러니까요. 그 세월을 아니까 남편분이 더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것 같습니다. 어딜 놀러 가고 싶어도 우선 관절이 안 좋으니까 그 산악회에도 가입하고 그랬었는데 저 사람이 이렇게 되니까 갈 수가 없더라고요. 차라리 제가 바꿔놓고 제가 대신 아팠으면 하는 심정도 솔직히 안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시집 와서 참 고생만 하고 이렇게 애들 둘 다 대학 보내려고 같이 고생을 하고 그래서 그러지 않나 하고 참 마음이 아프고 자책을 많이 합니다. 아유. 아우 무릎 아파. 또 무릎 아파? 아이고 잠깐 기다려봐. 이거 황토팩인데 한번 해봅시다. 어휴 어디서 이렇게 좋은 걸 구했어? 이게 통증이 한 번 시작되면 괴로워서 아무것도 못한다 그래요. 아이고 어때? 아까보다 좋아? 네 뿌듯한 게 좋은데 고맙습니다. 아이고 역시 영감밖에 없네. 아이고. 영감밖에 없어. 아 이게 또 애교를 또. 무릎이 아프고 나서 한참 있으니까는 그게 온몸으로 다 퍼졌는지 이 어깨도 뻐근하고 또 손가락도 아파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보 이거 좀 봐봐. 아이고. 이땐 참 젊었지? 아유 이때는 그때 당신이 날라댕겼지? 아유 그러게 말이에요. 아유, 곱다. 젊었을 때는 건강했죠. 애들 키우고 살림하고 또 일도 다니면서 또 무거운 것도 덜썩덜썩 잘 들고 계단도 오르락내리락 그렇게 했었는데 걷는 걸 못 걸으니까 그냥저냥 살아가고 있어요. 여보 바깥에 좀 나갑시다. 이 패딩도 갖고 왔어요. 아유, 그냥 죽겠는데 무슨 또 밖에 나가. 그래도 기분은 좋으실 것 같아요. 두 분 오랜만에 함께 이렇게 외출하시는 것 같은데. 계단이네요?
어휴, 잘 내려갈 수 있을까 걱정이 되네. 다리가 아프니까는 아무래도 어디 가는 것도 잘 못 가죠. 또래들은 뭐 이제 이 나이에 여행 다니고 많이 하는데 나는 다리 때문에 못 다니고 하니까 조금 속상해요. 옛날에는 참 좋았었는데 운동 코스가 다리가 아프니까는 그걸 잘 못하지. 당신하고 같이 그러니까 좀 나은 것 같기도 하네. 아유, 저 의자 있네. 의자에 좀 쉬었다 갑시다. 아이고. 여보, 옛날에 있지? 노는 날 우리 아들들 데리고 와서 공놀이도 하고 해주니까 참 좋아했었는데. 그렇지. 근데 애들 크고 하니까는 이제 저기 뭐야 진짜 오랜만에 나왔다. 아이고, 이제 내가 자주 이제 데려와 놔줄게. 자주 데려갈 거야? 나 더 좋은 곳도 내가 데려다. 고마워 고마워 사랑해. 참 두 분 금술이 좋으시네. 앞으로는 다리가 조금이라도 나아서 진짜 여기저기 여행 다니는 게 꿈이고 소원이에요. 그렇죠. 맞아. 정말 그 60대 중반이면 이제 자식들 다 키우고 인생 여유를 즐길 나이신데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 남편분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다들 부러워하는 분들 부러워하시는 것 같아. 네. 살가우시잖아요. 두 가지 생각이 그러시네. 동시에 들었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는 과연 나오셨을까요? 조춘자님 어디 계세요? 아, 네. 저기 계시는구나. 안녕하세요. 아니 이렇게 화면을 보니까 관절염이 오랜 시간 꽤 진행된 것 같은데 언제부터 이렇게 좀 심해지신 거예요? 제가 워낙 힘도 세고 건강하다 보니까 무릎을 아낄 줄 몰랐던 것 같아요. 무릎이 아프다는 걸 알았을 때 이미 퇴행성 관절염 3기에서 4기에 넘어가는 시점이더라고요. 아니 이기도 아니고 어떻게 4기로 넘어갈 때 이렇게 뒤늦게 알아채셨어요. 정말 안타깝네요. 이게 비단 우리 조춘자 씨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보통 우리 조춘자 씨처럼 3기에서 4기가 돼서야 병원에 찾아오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유는 연골에는 혈관도 또 신경도 없어서 초기에 이상이 있을 때는 통증을 거의 느낄 수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네, 결국 그 연골 손상이 심해져서 뼈끼리 서로 접촉하게 되고 그 마찰로 염증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뼈 표면에는 신경 말단이 많기 때문에 통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물론 이제 개인차는 있지만 그 통증이 어느 정도냐, 인간이 느끼는 통증을 수치로 표현한 바스 점수로 환산했을 때 퇴행성 관절염 말기의 통증은 10점 만점 중에서 9.1에 해당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얼마나 굉장히 아파? 극심한 통증이죠. 네. 그런데요, 관절은 어깨에도 허리에도 손목에도 다 있는데 왜 무릎부터 고장이 나는 걸까요? 우리가 무릎은 위치만 봐도 알 수 있다시피 우리 몸을 지탱해주고 있는데 동작이나 자세에 따라 무릎이 버텨야 하는 하중은 체중의 2배에서 9배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작은 무릎이 어떻게 이 엄청난 하중을 버틸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이 바로 무릎 관절 사이에 있는 물렁뼈 연골에 있는데요. 연골의 두께는 약 3mm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얇습니다. 인체의 신비야. 문제는 젊은 시절 탄력이 있던 연골이 나이가 들수록 마모가 되고 또 수분의 함량이 줄고 섬유질이 다르면서 작은 충격에도 쉽게 찢어질 수 있다는 건데요. 우리가 이 얇은 스폰지를 연골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뼈와 뼈 사이에는 연골이 튼튼하면 이렇게 움직이고 충격을 줘도 이걸 흡수해 주죠. 네. 그런데 만약에 이 연골이 닳아서 이게 사라진다고 가정해 보면 뼈가 닿는. 예, 뼈하고 뼈가 서로 맞닿으면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염증이 유발돼서 퇴행성 관절염을 유발하게 되는 겁니다. 연골이 3mm밖에 안 되는데 이 존재감이 확실하네요. 그러네요. 네. 연골은 태어날 때부터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지만 사람에 따라 그리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누구는 50년을 쓸 수도 있고 누구는 80년 이상을 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남편이 관절염이다 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남편분이 관절염이 있다. 거의 없네. 네, 생각보다 적죠. 네. 그러면 이번에는 내가 관절염 증상이 있다 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네. 다 그래. 다. 아니 거의 다네. 그러니까 아내분이 관절염을 앓고 계신 분들이 훨씬 많네요. 네, 그죠? 그래서 실제로 퇴행성 관절염 환자 약 430만 명 중에서 여성 환자가 약 287만 명, 남성 환자가 약 145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여성이 전체 비율의 약 66%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네, 이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완경 후 줄어드는 여성 호르몬 때문입니다. 갱년기 이후에 여성 호르몬이 많이 감소하면 관절의 연골이 약해지고 염증 반응은 증가하면서 관절염 위험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원인이 있는데요. 혹시 예상이 되시나요? 또 하나. 알죠, 다른 알죠. 원인. 뭐 집안 여러 가지 일 아닐까요? 예. 육체 노동. 그렇지. 예, 뭐 걸레질도 하고 빨래도 해야 무릎을 되고. 꿇고 해야 되는 그 일들. 설거지 해야 되고. 네. 그러니까 집안일 하다 보면은 진짜 아이고가 거의 기합처럼 나와. 아이고 없이 뭘 할 수가 없어 진짜. 예. 계단을 오를 때보다 물걸레질 하거나 쪼그리고 앉아서 손빨래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관절에 훨씬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무릎을 구부릴수록 두 뼈가 접촉하는 면적이 좁아지기 때문에 같은 압력을 받더라도 훨씬 큰 부담이 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그 관절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 어떤 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바로 발자국을 눈여겨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도둑 잡을 때 형사님들 발자국에서 네, 네. 단서 찾을 때 족적이라고 하나요? 네. 그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맞아요. 관절 도둑이 남긴 단서. 첫 번째 발자국은 무엇일까요?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머 뭐야, 왜 양쪽이 한쪽이- 완전히 달라. 이렇게 한쪽 신발만 차이가 날 정도로 달았다면 한쪽으로만 근육이나 관절의 무게가 쏠려서 균형이 무너진 채로 걷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결국 한쪽 관절의 부담이 커져서 퇴행성 관절염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발자국 보여주시죠. 이건 뭐야? 이게 저 안쪽만 다 달았네 이렇게 두 개. 네, 이렇게 신발 안쪽 굽이 닳았다면 안짱거름을 가졌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허벅지뼈나 정강이뼈에 회전 변형이 있는 경우가 많고요. 무릎의 내측이 과도하게 안쪽으로 모여 있는 X자다리 변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즉 무릎의 바깥쪽에 체중이 쏠리게 돼서 무릎 외측 관절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잘못된 걸음걸이가 관절을 망가뜨릴 수 있다. 네. 이런 얘기네요. 이 마지막 발자국은 보다시피 신발의 바깥쪽이 심하게 닳아 있는데요. 이는 평소에 팔자걸음을 가졌을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무릎 사이가 벌어진 우리가 흔히 오다리 변형이 있는 분들이 팔자걸음을 걷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오다리 형태로 변형이 생기면 체중 부하선이 무릎 안쪽을 지나게 됩니다. 결국은 내측 연골이 더 빨리 닳게 되고 오다리 변형이 날이 갈수록 더 심해져서 관절염 역시 급속도로 악화될 수 있죠. 그 제가 청년회장 하면서 전국을 돌면서 많은 어르신들의 이렇게 좀 다리를 봤어요 이렇게. 그러면요 오다리 변형으로 무릎이 벌어진 분들이 가장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한국인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취하는 자세, 바로 양반다리 때문입니다. 그렇구나. 관절 건강을 생각한다면 한국인의 오다리를 유발하는 양반다리 습관부터 당장 버리셔야 합니다. 관절염은 언제 시작되느냐의 차이지 결국 나이가 들면은 피할 방법이 없는 것 같아서 굉장히 정말 두렵고 저도 벌써 시작이 된 것 같거든요. 나이가 들면 관절의 윤활유 역할을 하는 우리가 활액이라는 게 있는데 이 활액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연골의 마모를 가속화하게 되는데요. 연골은 연골을 둘러싸고 있는 활액을 통해서 연골 건강을 유지합니다. 관절을 움직일 때 연골이 압력을 받으면
활액이 빠져나가면서 노폐물을 함께 배출하게 되고요. 압력을 받지 않을 때에는 활액이 흡수되면서 영양분을 공급하게 되는데 이 활액이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할 수 있도록 돕는 성분이 바로 콘드로이친입니다. 그런데 이 콘드로이친의 합성이 나이가 들수록 감소하게 되는데요. 평균적으로 20에서 30대부터 이게 감소하기 시작하는데 완경기인 40대에서 60대에 급속히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 콘드로이친이 급속히 감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활액에 영양분이 풍부하다고 하더라도 연골에 영양분을 공급을 하지 못하게 돼서 연골의 회복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요. 연골세포의 재생 증식 기능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 연골이 탄력을 잃고 얇아지면 비정상적인 마찰이 일어나서 염증을 유발하고 퇴행성 관절염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달걀의 관절, 스프링을 연골 속 콘드로이친이라고 가정하고요. 먼저 콘드로이친이 풍부한 관절에 충격을 가해 보겠습니다. 콘드로이친이 스프링 역할을 해서 충격을 완화하는 모습이죠. 그렇다면 콘드로이친이 부족한 관절은 어떨까요? 보시는 것처럼 콘드로이친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관절이 손상되는 모습입니다. 주변에 연골 주사를 자동차 기름칠하듯이 정기적으로 맞는 친구가 있는데요. 실제로 연골 주사를 자주 맞으면 연골이 좋아지나요? 연골 주사는 이제 연골 성분 중에 하나인 히알루론산이 주 성분인데요. 관절의 윤활유 역할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간격으로 맞으면 관절염 초기에는 통증을 경감시키고 연골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 연골 주사가 마치 새로운 연골을 생성시켜준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미 망가진 연골을 재생하거나 새로 생성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또 관절염이 많이 진행된 분들의 경우에는 연골이 이미 대부분 손상되어서 관절면이 이미 거의 맞닿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연골 주사를 맞으셔도 큰 효과를 기대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공관절 수술은 무조건 빨리 해야 한다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최대한 미뤘다 늦게 하는 게 좋다는데 누구 말이 맞나요? 네, 최대한 빨리도 또 최대한 늦게도 다 답이 아닙니다. 인공관절 치환술은 지나치게 늦게 하면 이미 관절이 너무 망가져 예후가 좋지 않을 수도 있고요. 너무 일찍 해도 좋지 않은 게 한 번 수술해서 평생 쓰면 좋겠지만 인공관절도 수명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20년 못 쓰는 분도 있고요. 또 10년 만에 다시 수술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관절 수명이 다하면 어떤 경우는 또 재수술이 필요하기도 하는데 첫 수술보다는 수술하는 방법도 어렵고 결과도 더 많이 안 좋죠. 염증도 많이 생기기도 하고 관절의 가동 범위도 더 나빠지기도 하고 가능하면 너무 일찍 수술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아니 인공관절은 뼈 대신 뭔가를 넣는 거잖아요. 금속으로 하는 거 맞죠? 네네. 근데 금속이면 엄청 튼튼할 줄 알았는데 그런 거 아닌 건가 봐요? 맞는 말씀이에요. 꼭 좋은 건 아니죠. 근데 가장 좋은 건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내 연골을 아껴서 또 내 연골을 보호해서 오래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뭐 흔히 이런 말들 젊은 사람들 많이 해요. 뭐 있을 때 잘하라. 네. 말처럼 연골도 남아 있을 때 잘 지키는 것이 다른 어떠한 치료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 몸 여기저기 고장이 난다 그러지만 무릎만큼은 꼭 지키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만나볼 분은 노력 끝에 관절염 통증으로부터 해방됐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무릎미인 성미진입니다. 이곳저곳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지치지도 않으시는 것 같고요. 네. 아이고 무거운 것도 그냥 거침이 없습니다. 아주 힘 좋으신 것 같은데. 에너지 가득한 모습을 네. 보니까 저희도 기분이 좋네요. 관절염에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꾸준히 발바닥 마사지를 하고 있어요. 발 마사지 패드구나. 일상 속에서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시는 분 같아요. 네. 이야, 장어. 진짜
장어를 드시네. 아, 집에서 장어 저렇게 해 드신다고요? 저 쉽지 않은데 장어 요리. 와. 우와, 맛있겠다. 근데 뭐 혼자서 밥해 잡수면 대충 때우는 분들도 많으신데 이게 좀 잘 챙겨 먹으시면 도움이 되겠죠. 아유, 영양소도 아주 골고루. 골고루죠? 건강 밥상이네요. 무릎 관절에 좋다는 음식을 골고루 챙겨 먹는 편입니다. 이 관리도 나 자신을 아껴야 잘할 수 있잖아요. 그게 딱 느껴집니다. 그렇죠. 잘하시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관절 아프고 몸 아프면 서럽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꼭 저렇게 발 마사지 하시면서 네. 많이 하시네요. 사실 우리 같은 직업도 스케줄 따라 움직이다 보면 바빠서 건강에 소홀하기가 쉽거든요. 어머 뭐야? 어머 뭐야? 우와. 설마 오토바이 주인공이 타신다고요? 타시는 건가요? 와. 또 심지어 그 흔한 스쿠터 이런 것도 아닌데요? 또 아니에요. 멋지다. 눈빛이 완전히 바뀌시네. 이야, 또 그분 맞습니까? 와. 센 언니다, 센 언니. 아, 저도 못해요, 저도. 저도 속도 저렇게 하는 거. 와, 우와. 멋있다. 언니! 그래야 될 것 같아. 와, 저 시원한 바람, 저런 속도감, 저도 한번 느껴보고 싶네요, 진짜. 어딜 가시는 걸까요? 기대됩니다. 형님 노래 좋은데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와. 지금 오토바이 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스피닝. 이야, 저 무릎이. 이게 페달을 쉬지 않고 돌려야 되고요. 엄청 아우, 야, 야. 힘들다는데. 와, 쉬지 않고 무릎을 돌리시네요, 지금. 야, 아이. 그치, 무릎이 아프면 뭐. 아니, 다른 사람들은 막 포기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저 힘들어요. 이야. 젊은 분 사이에서도 뭐 돋보이신다. 솔직히 20, 30대랑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거든요. 나이대에 비해서 이렇게 파워풀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엄청 체력이 좋으신 편이죠. 관리를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나이 들면 저렇게 운동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 저는 무릎 걱정돼서 저렇게 못할 것 같은데. 힘드시지 않으세요? 한 번을 안 쉬고 어떻게 그렇게 타세요? 전혀. 한 번을 쉬지라고 그렇게 전혀 열심히 힘들지 하세요? 않아. 한 번 더 탈 수 있어. 무릎 안 아프세요? 무릎? 전혀 안 아프지. 근데 나 옛날에 관절염 심했던 거 모르지. 진짜요? 정말. 한 3, 4년 전에 갑자기 걷는 것도 너무 아파가지고 힘들 정도로 그렇게 증상이 왔어요. 걷지도 못하고 일상생활이 좀 많이 힘들었어요. 자면서도 통증 계속됐죠. 그래서 잠도 많이 설쳤어요. 통증 정도를 얘기하면은 날카로운 바늘로 동시에 여러 개가 무릎을 이렇게 찌르는 느낌? 통증 정도가 심하니까 정형외과 갔더니 이제 퇴행성 관절염 진단이 내려졌어요. 이제 무기력해지고 아프니까 굉장히 많이 우울했죠. 힘들고. 지금 모습 빼면 뭐 퇴행성 관절염 겪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죠. 네. 그런데 이제 아이가 야구에 재능이 있어서 지금 미국에서 야구를 하고 있는데 장거리 비행도 다녀야 되고 지금 사업도 해야 되고 아이들 뒷바라지도 해야 되니까 빨리 극복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1차적으로 병원에 다니면서 물리치료 하면서 아무래도 관절에 좋은 음식들 많이 섭취하고 꾸준히 관리해서 지금 같은 체력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전화위복이 됐네요. 야, 사실 그 관절염을 개선한다는 게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닌데요. 맞아요. 그렇죠. 열심히 노력을 했으니까 정말 이렇게 멋진 삶을 살게 되신 것 같아요. 걸어 올라갈 때는 가능한 한 계단을 이용해서 올라가고 틈틈이 건강관리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뭐 건강도 일도 다 잡으셨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통해서 관절염 나아지고 나서 본인의 모습 봤을 때 어떠신 것 같아요? 너무 좋죠. 신체 어느 부분이라 다 중요하지만 다리라는 게 보행을 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나를 지지해주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삶 자체가 즐겁죠. 건강하니까. 다리만 튼튼하면 어딘들 못 가겠습니까? 다 다닐 수 있으니까. 정말 야, 이 누나. 네. 이 누나 어디 가셨어요? 어디 계세요? 아, 매력이 푹 빠졌습니다. 아주. 관절염 통증에서 해방되는 걸 넘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계신데 정말 대단하셔요. 젊었을 때 진짜 건강하지 않았거든요. 아.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는데 아이를 보고 진짜 심기일전해가지고 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참 엄마라는 게 진짜 강한 것 같아요, 여자보다는. 집안에 주부가 건강해야지 가정이 맞아요. 행복한 건데 맞아요. 그거를 지금 제가 너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들이 자기보다 더 오래 살겠다는 거. 지금은 오히려 용기까지 생겨가지고 못할 게 없다. 그리고 저는 좀 특이하게 봤던 게 아까 네. 소파에 앉아서 요 무릎 통증이 있는데 발 마사지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네. 아주 잘 하고 계신데요. 네, 발은 비록 면적은 작지만 이제 우리가 하루 대부분의 시간 동안 우리 몸을 지탱하는 몸의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발바닥에는 신체의 다양한 부분과 연결된 신경 말단이 집중되어 있는데요. 때문에 발바닥을 꾸준히 마사지해주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무릎 관절의 통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저도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관절염이 온 후로 아프니까 운동은 생각을 못 하거든요. 네. 어떻게 관리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일단 식단부터 건강식으로 바꿨고요. 철갑상어 콘드로이친도 꾸준히 챙겨 먹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염증 수치도 떨어지고 통증도 덜해지니까 이렇게 운동까지 할 수 있게 됐어요. 아까 드시던 게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이군요. 제 주변에도 요즘 철갑상어 콘드로이친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철갑상어 하면은 네. 그 지느러미 그 샥스핀 또는 이제 캐비어 같은 이런 고급 식재부터 떠오르는데. 네. 철갑상어는 아주 오래전부터 귀한 대접을 받았던 어종이죠. 약 2억 년 전부터 살아서 이른바 살아있는 화석이라고도 불립니다. 공룡 시대부터 현재까지 지구 환경에 적응하며 살고 있는 철갑상어는 고대 로마 황실부터 영국과 중국에 이르기까지 특히 황실에서 사랑받았다고 전해지는데요. 영국의 왕 에드워드 2세는 철갑상어를 로얄 피쉬라고 이름을 짓고 어획된 모든 철갑상어를 자신에게 헌납하도록 공고했습니다. 중국 황실에서는 철갑상어를 귀하게 여겨서 이름에 황을 붙여 황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심지어 우리 선조들은 철갑상어 가죽으로 왕들이 호신용으로 지녔던 사인검의 칼집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철갑상어가 사랑받은 이유가 좀 짐작이 가는데 철갑상어 하면은 장수의 상징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일반 포유류의 생명이 한 20년 정도인 것에 비해서 철갑상어의 수명은 100년에서 150년 정도라고 합니다. 어떻게 철갑상어는 그 긴 세월 바닷속을 헤엄쳐 다닐 수 있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철갑상어의 연골에 있다고 합니다. 뭐 일단 이름부터가 이 철갑다 이러니까. 네. 철갑을 두르르르. 그러니까 막 연골도 아주 튼튼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실제로 동물이나 사람은 실제 수명보다 연골의 수명이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경골 어류인 철갑상어는 생을 마감할 때까지 그 딱딱한 뼈를 마모 없이 다 사용한다고 합니다. 100년이 넘는 시간을 헤엄치고도 끄떡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철갑상어의 몸을 지지해주는 연골을 비롯해서 지느러미와 척추에 콘드로이친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포유류가 관절염에 시달리지만 철갑상어는 오랜 시간 동안 튼튼한 연골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 들수록 콘드로이친이 줄어든다고 해서 정말 걱정인데 철갑상어 부럽네요. 네, 철갑상어님 부럽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콘드로이친을 따로 챙겨 먹으면 줄어드는 콘드로이친이 보충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외부 보충을 통해서 콘드로이친을 잘 관리해주면 활액과 연골에서 콘드로이친이 높은 함량으로 유지된다는 보고도 흔히 있습니다.
사람의 콘드로이친은 C4S, C6S 두 가지 유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흔히 CS4형, CS6형이라고 부릅니다. 둘 중에서 CS6형은 연골세포의 증식과 탄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관절염으로 인한 세포 손상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인데요. 아쉽게도 나이가 들거나 관절염이 생기면 CS6형이 감소한다고 해요. 실제 연구 결과에서도 건강한 성인 관절의 연골은 약 90%가 CS6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반면에 관절염이 있는 사람의 경우 CS4형의 비율이 더 높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철갑상어의 연골은 CS6형 비율이 높아서 건강한 성인 연골 구성과 유사하다고 합니다. 저는 콘드로이친을 오래전부터 먹었는데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이 흡수가 잘 된다고 해서 먹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맞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흔히 우리가 사람 연골과 성분이 비슷하면 흡수율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사람과 철갑상어의 연골이 얼마나 닮았는지 연골 속 아미노산 함량을 비교해 봤다고 합니다. 왼쪽은 사람 연골의 아미노산 함량, 오른쪽은 철갑상어 연골 속 아미노산 함량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연골과 닮아 있어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의 생체 적합성과 체내 흡수율이 높아질 수 있는 거죠. 야, 이 정도면 거의 그 틀린 그림 찾기 아닙니까? 그렇죠, 진짜. 완전 똑같아요. 맞아요. 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모형을 준비했는데요. 여기 나무 틀을 관절뼈, 그리고 빨간 톱니블록을 연골 속의 콘드로이친 성분, 그리고 파란 톱니블록을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성분과 구조가 다른 콘드로이친이 들어오게 되면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이 들어가면 어떨까요? 잘 돌아가네. 사람의 연골 구조와 흡사하기 때문에 잘 들어가고 원활하게 작동하는 모습입니다. 원래 있던 콘드로이친이랑 정말 찰떡같이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질문이 있는데요. 저는 관절염 때문에 밤에 잠을 설칠 정도인데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이 통증 잡는데도 도움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이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정상쥐의 연골은 매끄럽고 균일한 모양을 가진 반면에 관절염을 유도한 쥐의 경우는 염증 물질에 의해 연골 세포가 파괴되고 연골에 균열이 생긴 모습이죠. 이렇게 연골 표면이 울퉁불퉁해지면 통증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쥐에게 30일간 매일 킬로그램당 200mg의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을 위내에 투여한 후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연골 세포가 증가하면서 연골 표면이 정상적인 연골처럼 매끄럽고 균일한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 또한 감소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도 관절 통증이 있는 45세 이상 127명을 대상으로 3개월간 매일 1200mg의 콘드로이친을 경구 섭취하게 했더니 42일 후에 관절 통증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3개월 후에는 관절 통증이 40% 이상 감소했다고 합니다. 저는 통증 때문에 외출도 잘 못했는데 통증이 사라지면 잘 걸을 수 있을까요? 물론 그렇죠. 관절염이 심해지면 당연히 보행 능력이 떨어져서 외출도 하기 싫고 외출 자체가 두려워집니다. 이로 인해서 활동량이 현저히 줄어들게 되는데요. 실제로 보행 사망자 10명 중에 6명은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의 고령의 보행자라고 합니다. 그만큼 보행 능력이 중요한데요. 실제 한 연구팀에서 관절염이 있는 사람들에게 콘드로이친을 섭취하게 한 후에 20m를 걸을 때 걸리는 시간을 측정했는데요. 그 결과 대조균에 비해서 보행 시간이 많이 단축된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관절 건강을 위해서는 연골이 닳지 않도록 아껴 쓰는 게 중요한데요. 무릎 관절염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6개월간 매일 800mg의 콘드로이친을 투여한 후 변화를 살펴봤다고 합니다. 그 결과 콘드로이친 투여 그룹의 연골 부피 손실률이 대조군에 비해 감소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아, 이 연골이 3mm밖에 안 된다고 해서 좀 속상했는데 듣던 중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 연골의 부피가 유지됐다는 건
관절의 간격이라 그러죠. 그거 또한 유지됐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관절의 간격이 좁아지는 것을 늦출 수 있다면 당연히 퇴행성 관절염의 진행도 늦출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 연구팀에서 관절염이 있는 사람들에게 콘드로이친을 섭취하게 했는데요. 그 결과 관절의 간격이 대조군보다 잘 유지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아까 그 뼈랑 뼈가 부딪히면 염증이 생긴다고 하셨잖아요. 네. 관절 간격이 잘 유지가 되면은 염증 생길 일도 좀 줄어들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그런데 저는 이미 관절 간격이 좁아진 상태거든요. 저처럼 관절염이 있는 사람한테도 도움이 될까요? 관절 열골이 닳아서 떨어져 나간 부스러기가 관절막을 자극하면서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이 과도하게 분비될 수 있는데요. 이 물질이 분비되면 염증 반응을 유발하게 되고 이 염증 물질이 다른 연골까지 또 손상시키는 그런 2차적인 손상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평소 염증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제 연구에 따르면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이 이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수치를 억제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이 관절 염증을 어떻게 감소시키는지 이해를 돕기 위한 영상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뼈 모형을 우리가 관절, 붉은 액체를 염증 물질, 투명 액체를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관절 연골에 노화가 오면 염증이 생기며 극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이때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네, 염증이 점점 줄어드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염증이 줄어드니까 속이 다 시원하네. 그렇죠. 네. 관절에 생긴 염증은 이렇게 한 곳에만 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혈액을 통해서 전신으로 돌아다니게 되는데요. 관절에 생긴 염증 매개 물질들은 처음에는 관절염 발생 부위 주변에만 한정돼서 몰려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혈액을 통해서 다른 곳으로 또 온몸으로 퍼질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혈관벽을 손상시켜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등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도 있는데요. 9년에서 11년 정도 퇴행성 관절염을 앓은 경우 관절염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심장병으로 사망할 확률이 높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이 사이토카인 수치를 억제하면 전신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저는 손가락 관절이 아프거든요. 특히 아침에는 손가락이 뻣뻣해져서 잘 구부러지지 않을 때 있는데 괜찮을까요?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아침에 손가락이 뻣뻣해지는 증상을 우리가 조조강직이라고 하는데 퇴행성 관절염에 의해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거든요. 그런데 뻣뻣하면서 그치지 않고 뭐 양치질이나 세수하거나 이럴 때까지 힘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오후까지 강직이 풀리지 않고 붓고 열감이 난다면 류마티스 관절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증상을 자세히 살핀 후에 정확한 검진을 받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저도 뭐 일하면서 노트북, 핸드폰 이런 거 자주 쓰다 보니까 이 손목이랑 손가락이 아플 때가 있거든요. 굉장히 이게 괴롭더라고요. 손가락에 생기는 관절염 역시 손가락의 변형 그리고 통증으로 인해서 일상에 큰 불편을 줄 수 있는데요. 한 연구팀에서 손 관절염이 있는 사람들에게 6개월간 800mg의 콘드로이친을 투여한 후에 변화를 살펴봤다고 합니다. 그 결과 콘드로이친 섭취군의 손 관절 통증이 대조군에 비해서 유의미하게 감소했고 또 손 관절의 움직임과 기능이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콘드로이친은 분자 크기에 따라 흡수율 또한 달라질 수 있는데요. 고분자 콘드로이친이 관절염 지수를 최대로 약 11% 감소시킨 반면에 저분자 콘드로이친은 관절염 지수를 최대 약 30% 감소시킨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거의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죠. 또 다른 연구에서도 분자를 작게 만들수록 콘드로이친의 항산화 활성이 개선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도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투명 수조를 사람의 연골, 철망을 체내 세포막, 큰 구슬을 고분자 콘드로이친, 작은 구슬을 저분자 콘드로이친으로 가정하겠습니다. 먼저 고분자 콘드로이친을 흡수시켜 보겠습니다. 분자가 크기 때문에 체내 세포막을 통과하기 쉽지 않죠. 우리 몸에 제대로 흡수가 되지 않는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저분자 콘드로이친은 어떨까요? 분자가 작기 때문에 체내 세포막을 쉽게 통과하고 우리 몸까지 흡수가 잘 되는 모습입니다. 이것도 속이 시원하다.
또한 이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은 염증을 만들어내는 활성산소를 감소시키는 능력, 우리가 항산화력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일반 어류보다 높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저 철갑상어 콘드로이친 이 섭취 시에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우리가 특정 식품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제품의 그 원료를 반드시 확인한 뒤에 1일 권장량 이내로 섭취하시고요. 임산부나 수유부의 경우는 전문가와 상의 후에 섭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0년 젊어지는 이야기 28 청춘. 저희는 오늘보다 더 젊어진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달을 딸까요? 내 모든 것을 다 주어도 나는 좋아요. 꽃이 활짝 피던 날 즐겨 follow it, say the next channel A.